73살 정미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년 전 남편 만복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갔죠. 부엌에서 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 메뉴를 고민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일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그런데 요즘 며느리 지혜가 매운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니 고민이었습니다. 미숙은 결국 김치찌개를 선택했어요. 30년 넘게 끓여온 집안의 맛이었거든요. 어머니, 또 김치찌개예요? 우리 지혜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42살이 된 아들이지만 요즘엔 미숙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싶은지 말해줘. 미숙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혜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성민아, 그럼 뭘 해줄까? 미숙이 다시 물었지만 성민은 이미 지혜와 함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늦는다며 서둘러 나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숙은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요즘 며느리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의를 차렸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죠. 성민 역시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미숙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홀로 남은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미숙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민과 지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미숙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지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어머니께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잖아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성민의 말에 미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그런데 성민아, 이 집은 어머니 이미 리모델링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명의 변경도 끝났고요. 지혜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걸 서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혜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정말로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짐은 천천히 싸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성민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미숙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틀 후 미숙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지갑 속에 든 돈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통장도 성민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갈 곳이 없던 미숙은 동네 찜질방을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집 밖에서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하룻밤 주무시는 거죠? 찜질방 카운터 직원이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룻밤이 아니라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네, 하룻밤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찜질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미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요. 만보가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미숙은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서로 위로하며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죠. 할머니,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내쫓는 경우가 말이죠. 할머니의 말에 미숙은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딸까지 합세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웠습니다. 8만 원이던 돈은 벌써 반 이상 줄어들었죠. 라면 한 그릇이 3,000원, 커피 한 잔이 1,000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며 돈을 써야 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은 자판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그때 자판기 옆에 있던 복권 판매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권이라 미숙은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만복이 그런 건 사기야라고 했었거든요. 만복아, 나 좀 살려줘. 미숙은 중얼거리며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번호를 보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아들의 생일이 조합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미숙은 복권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날짜들이 조합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찜질방 로비에서 복권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찜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은 모두 자신의 복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첫 번째 번호는 7입니다. 미숙의 복권에도 7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련이 했죠. 두 번째 번호는 14입니다.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2개나 맞았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23입니다. 또 맞았습니다. 이제 미숙은 복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설마.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는 31입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보가 이게 뭐야? 다섯 번째 번호는 42입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미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5개나 맞았어요.
다른 노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번호는 47입니다. 아들 성민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는 12입니다.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50억 원 1등 당첨이었죠. 찜질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복권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맞았습니다. 5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만보가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구나.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번호 조합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조용히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에서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50억 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 당첨되시다니. 은행 직원이 부러워했지만 미숙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서함을 만들어뒀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정미숙 씨 명의로 된 사서함이 있나요? 잠깐만요. 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직원이 확인해 주니 정말로 미숙 이름으로 등록된 사서함이 있었습니다. 열쇠를 받아 사서함을 열어보니 남편의 손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성민이가 돈에 눈이 멀면 조심해. 언젠가 너 혼자 남게 되면 내가 적어둔 이 복권 번호가 널 살릴 거야.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며 산 거니까 사랑한다, 미숙아. 편지를 읽으며 미숙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요. 편지와 함께 작은 수첩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복권 번호와 함께 날짜들의 의미가 적혀 있었어요. 7 마이너스 처음 만난 날, 14 마이너스 첫 데이트, 23 마이너스 프로포즈한 날. 모든 번호가 두 사람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을 빼앗긴 것도 억울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신뢰할 만한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 좋은 김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세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한 서류가 정말 합법적인 건지도 확인해 주세요. 김세무사는 미숙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조사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세무사의 말에 미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김세무사가 놀라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아드님과 며느리가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무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고 마을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서명하신 서류도 내용을 속이고 받아낸 것 같습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한 거죠? 우선 마을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땅값이 오를 걸 미리 알고 헐값에 사들인 거죠. 그 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도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김세무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드님께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김세무사의 제안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성민은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성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익명으로 보내는 편지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당신의 불법 행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 위조 서류를 만든 것, 불법 대출을 받은 것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틀 후 성민의 반응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어차피 증거도 없을 텐데. 지혜가 성민에게 말하는 걸 김세무사가 몰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했어요. 어머니, 이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무사의 말에 미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김세무사와 미숙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성민과 지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어머니, 직접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드님이 자백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김세무사의 제안에 미숙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폐공장에서 성민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성민아, 여기서 뭘 하니?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성민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공장에서 지혜와 함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성민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잘못한 게 없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땅을 헐값에 사들인 것, 위조 서류를 만든 것, 불법 대출을 받은 것, 이런 걸 몰라서 묻는 줄 알았니? 미숙의 말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민은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음기에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어요. 성민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저희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지혜가 나서서 미숙을 밀어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성민과 지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성민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저희를 모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어머니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지혜 역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일을 꾸미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효도만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본 미숙은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미숙은 찜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세무사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성민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김세무사님,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민과 지혜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제 아들이 방금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미숙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땅을 헐값에 매입한 계약서입니다. 미숙의 손에는 김세무사가 조사한 모든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리며 열심히 촬영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가격은 평당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개발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미숙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기자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조된 서류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가짜 재산 증명서와 소득 증명서예요. 성민과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아들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미숙이 녹음기를 켜자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73살입니다. 평생 제 아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온 국민 앞에서 사과드립니다. 미숙이 깊이 인사하자 기자회견장에서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어머니, 성민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성민아, 엄마는 더 이상 내 거짓말을 들을 수 없다. 미숙의 말에 성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비리를 직접 폭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정미숙 씨는 5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성민과 지혜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미숙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옳은 일을 하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이다. 하지만 미숙은 이런 반응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만보가 내가 옳은 일을 한 게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성민과 지혜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지혜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시어머니의 복수입니다.
지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성민 역시 곧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기와 위조 서류 작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속이고 집에서 내쫓으면서까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법정에서 성민은 어머니를 찾았지만 미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마주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성민과 지혜가 처벌받은 후 미숙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에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헐값에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 15억 원을 기부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미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미숙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어르신들, 고개 드세요. 제 아들이 저지른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미숙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들을 감싸려고 했을 텐데 미숙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은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후 미숙은 찜질방에서 만난 노인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만난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미숙의 말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미숙만큼은 달랐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모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쉼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이름을 딴 만복의 집이라는 이름도 정했습니다. 만복아, 당신이 남긴 선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고마워.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권 당첨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남편이 계획한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했어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숙의 뜻에 동참해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마을 청년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도왔습니다. 미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만복의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3층 건물에 2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개관식에는 마을 주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도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 쉼터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미숙의 개관식 인사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찜질방에서 만난 노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집을 갖게 된 거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곳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입주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각자의 방도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실도 있었거든요. 쉼터에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미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쉼터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인들과 함께 운동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쉼터의 하루는 새벽 6시 기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노인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마당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할아버지,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 책을 읽는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어느 날 미숙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성민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부터 미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쉼터 소식을 들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성민의 글씨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정성스럽고 진솔해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아직 용서하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미숙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쉼터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소외된 노인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 중년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잃었다고 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미숙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쉼터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거든요. 여성과 아이는 임시로 쉼터에 머물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한 달 후 그들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쉼터에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말에 미숙은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쉼터는 마을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쉼터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이에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기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구나. 뭐가 더 중요해요? 바로 이곳이야 너희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아들을 혼냈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혼이 나야 하거든. 그래야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들이 착해지면 용서해 줄 거예요? 글쎄, 정말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말이야. 미숙의 대답에 아이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미숙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네요. 한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살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숙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미숙 씨 아드님한테서 또 편지 왔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쉼터에는 비밀이 없었거든요. 아직은 답장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찜질방에서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때의 절망과 외로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보가 우리가 함께 키운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갔지만 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어.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당신도 기뻐할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쉼터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에서 미숙의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이런 표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고맙다 하지만 진짜 상은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야. 미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미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시작된 73살 할머니의 인생 반격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어요. 정미숙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복권에 당첨되고도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다니. 사람들은 미숙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미숙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어요. 복권은 미숙을 살렸지만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건 바로 이곳 만복의 집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미숙은 쉼터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만보가 고마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미숙의 속삭임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의 반격은 이제 완성되었어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말이죠.